빠른데요, 그렇게 정확해 보이진 않아요. 굳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안녕하세요, 언더캐저 7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픽셀 4랑 4XL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직접 만든 폰인데 사실 픽셀 자체보다는 이 카메라가 훨씬 더 눈에 띌 것 같은데, 실물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실물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 보도록 합시다. 뭐부터 볼까요? 작은 거부터 봅시다. 팀 픽셀 해가지고 소속감을 주려는 것과 함께 뒤쪽에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 뒤쪽을 갖다 이렇게 쏙 뜯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 안쪽에 아이폰도 그랬는데 이 카메라 부분 튀어나온 게 너무 눌리지 않도록 파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C에서 C로 가는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가 있어요. 타입 A에서 타입 C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 충전기가 있습니다. 되게 평범해요. 이번 거는 거의 뭐 바뀐 게 없어가지고 액세서리 같은 거는 18W까지 나가는 USB-C 충전기가 있고요. 이어폰 같은 건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나라 빼면은 미국 제품들은 대부분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쪽에 심카드 트레이를 빼는 핀이 있고요. 사용 설명서 있고요. 보증서 그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걸 한번 열어볼까요? 4XL이랑 4의 사양 차이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램, 스토리지, 칩셋 이런 거 다 똑같고요. 화면 크기, 해상도, 배터리 딱 그것만 차이 납니다. 큰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까만색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한정판 색깔인 오렌지가 있는데 참 빨리 잘 팔려 나가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성품도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충전기 이렇게 있고요. 별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사실 이번엔 구글이 꽤 많은 걸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뭐 펀치홀 카메라도 없고요. 픽셀 3처럼 노치도 없고요. 대신에 베젤이 아래쪽은 얇은 반면에 위쪽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쪽에 레이더로 작동하는, 프로젝트 솔리라고 부르던 건데, 레이더로 작동하는 모션 센서를 넣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음악을 넘긴다든지 뭐 지파알이라든지 뭐 좀 더 옛날로 가면 이제 베가라든지 그런 거에서 본 것과 같은 건데, 기술들이 바뀌는 거죠. 처음에 전면 카메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3D 스캐너로 했다가 이제는 뭐 레이더까지 쏴가지고 방법이 바뀐 건데, 덕분에 못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레이더 주파수 대가 허용이 안 된 데는 이 레이더를 못 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쓸 수 있을 거예요.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있고 안면 인식도 더 정확해졌고 리시버가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90Hz까지 지원을 해요. 요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오른쪽엔 전원 버튼이 있고요. 볼륨 키, 왼쪽에는 뭐 심카드 트레이 하나밖에 없어요. 심카드 트레이에 넣어도 되고 eSIM으로도 쓸 수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고요. 위쪽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랑 스피커가 있어요. 참고로 얘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고 IP68 방수 방진도 지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뒤쪽인데, 뒤쪽이 이렇게 돼 있죠. 아, 뒤쪽도 무광이구나.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재질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무광 처리가 돼 있는 유리네요. 무광 처리에 카메라만 이렇게 생겼어요. 실물로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흉하지는 않아요. 뭐 예쁘다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들고요. 근데 뭐 못 봐주겠다라는 느낌은 더더욱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워낙 잘 나오던 메인 센서에 이제 망원 렌즈가 추가가 된 거예요. 줌 렌즈가 추가가 된 거고, 줌 렌즈까지도 OIS랑 EIS가 둘 다 지원이 되고요. LED 플래시가 있고 이 위쪽에 플리커 센서가 있어요. 형광등 같은 거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런 거 인식해가지고 그 플리커를 없애주는 센서랑 마이크 있고요. 구글 로고 있고 고속 무선 충전으로 11W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왕 뜯기 시작했으니 더 큰 것도 한번 뜯어보고요. 일부러 하나는 까만색을 사본 게, 까만색이랑 흰색이랑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흰색은 이게 그냥 평평한 글라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D 글라스고 조금 더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훨씬 더 이 굴곡, 모서리 굴곡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는 까만색이 더 이쁜 것 같기는 해요. 이 흰색에 포인트로 주황색이 들어가는 게 귀엽기는 한데, 손에 잡았을 때라든지 전반적인 통일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는 역시 까만색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작은 거는 사실 위에 베젤이 불균형한 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큰 거는 XL은 좀 보기 싫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이런 거 보면 꼭 아이폰이랑 같이 비교하고 싶어지죠.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올해는 이제 발칸포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제가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켜졌으니까 간단하게 설정 한번 해볼게요. 오, 설정 단계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홈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일단 지금 우리는 안면인식 잠금 해제 한번 해볼까요? 이게 3D 센서를 쓰는 거여가지고 아마 이것도 뭐 아이폰이나 G8이나 그런 친구들처럼 꽤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눈 감아도 안면인식 되는 걸로 문제가 있던데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일정은 또 안 나왔더라고요. 아이폰 거보다 훨씬 천천히 돌아야 되네요. 아이폰은 그냥 이렇게 고개 목 운동 한번 하는 것처럼 다 등록이 되는데, 얘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네요. 하고 빠르긴 굉장히 빠르네요. 들어 올려가지고
빠르네요. 그리고 이번에 안드로이드 10이 되면서 제스처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홈이고요. 이렇게 길게 붙들고 있으면은 멀티태스킹이고요. 이렇게 앱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훑으면은 이전으로 가는 거죠. 어디서 뭔가 많이 본 제스처 같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화면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바뀐 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90Hz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60Hz인데 90Hz니까 120Hz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폰들도 있거든요.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75% 이상에서만 90Hz가 작동을 해가지고 언젠가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누가 픽셀 안 할까봐 이상한 버그들이 엄청나게 많죠. 소스 코드를 보니까 이 자동 전환할 때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뭐 저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하튼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앰비언트 EQ라고 약간 애플 트루톤처럼 주변 광에다가 색을 맞춰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런 식의 색온도였잖아요. 그랬는데 키면은 주변에 맞춰서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저는 역시 레이더가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여기 있네요. 모션 센스 해가지고 곡 건너뛰기나 음소거 이렇게 되네요. 건너뛰기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책상에 놓고 이 여기 센서가 작동 중이라고 요게 이렇게 뜨네요. 빠르다. 빠른데요. 굳이 그렇게 정확해 보이진 않아요. 저는 이런 제스처류는 항상 느끼는 건데 굳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뭐 설거지할 때나 파티할 때나 그럴 때는 가끔씩 유용할 때가 있기는 한데 차라리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써볼게요. 이거는 적응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써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인상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픽셀은 전화되는 카메라라고 놀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카메라가 이번에도 중요한데, 이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 사진을 하드웨어로 찍는 것도 찍는 건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하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했었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구글이 이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 광학줌이 생겼죠. 그래서 원하면 광학줌을 2배 당겨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줌으로 더 당길 때도 뉴럴코어가 작동해서 더 뭉개지지 않는 디지털 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고, 특히 야간 모드가 이 픽셀 나이트 사이트가 엄청나게 혁신적이었는데 이게 더 좋아졌다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뭐 별 사진을 찍는다든지 단순히 장노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위치를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러고, 여기에 듀얼 노출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랑 피사체랑 노출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권 같은 거 있을 때 그 실루엣을 밝게 할지 어둡게 할지 따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휴대폰 카메라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일단 찍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소프트웨어도 뭐 너무 평범하고요. 스냅드래곤 855에 85 플러스 아니고 6GB 램에 64GB나 128GB 스토리지예요. 사실 픽셀의 항상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가 너무 작아요. 확장도 안 되면서 더 돈을 더 내고서라도 더 큰 옵션을 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배터리도 되게 짜게 넣어주고요. 그거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압력 센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꽉 잡으면 어시스턴트가 뜨는 요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알람 끄거나 그런 데 설정할 수도 있기는 한데 꽉 잡았을 때 플래시라이트가 켜진다든지 하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옵션은 끝까지 안 넣어주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 제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에서 올려도 어시스턴트는 켜져요. 그래서 바꾸게 해줘도 똑같이 쓸 것 같은데 굳이 그 옵션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 예전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픽셀 특유의 이 투톤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왜 굳이 디자인을 이렇게 바꿨을까라는, 뭐 적응이 되면 또 이것도 귀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약간 눈에 입 달려가지고 귀엽다고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는 픽셀 3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사실 픽셀의 제일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게 799 128로 하면 899고요. 큰 게 899 128로 하면 999예요. 물론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노트 같은 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기는 한데, 사실 픽셀이 걔네만큼의 매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대부분 경우에 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급형인 픽셀 3A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왠지 픽셀 4보다는 픽셀 4A가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뜯은 폰 앞에서 제가 못하는 말이 없죠.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거는 특히 카메라가 이번에 엄청나다고 하니까 좀 더 써보고 리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미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아도 안면 인식이 되는데 구글은 거기다가 비밀번호 잠금을 대신 쓰세요, 잠궈놓고 자세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75% 미만에서는 90Hz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작은 픽셀에서는 배터리가 녹아내린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